빌 게이츠 이야기. 오늘은 빌 게이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들은 게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한번 들어봐. 약 800m, 시속 110km. 최근에는 조금 뉴스가 뜸하지만 한때 빌 게이츠가 거의 20년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 내가 80년대생인데 그냥 세계 1등 부자가 누구냐? 그건 무조건 빌 게이츠여서, 지금이야 뭐 일론 머스크든 무슨 뭐 베르너 아르노 회장이든 또 무슨 뭐 제프 베조스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시절에는 그냥 원탑이었다고. 원탑. 그 원탑 자리를 20년간 놓치지 않았다고. 뭐 좀 뜬금없이 얘기를 하자면, 빌 게이츠가 멜린다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 있지. 기부하는 뭐 재단을 만들어서 20년 동안 약 350억 달러를 기부를 했다고 하지. 350억 달러. 그 수치를 환산해보면 20년 동안 하루에 50억을 매일매일 20년 동안 기부를 한 거야. 다시 얘기할게. 20년 있지, 20년. 1년 말고 20년, 1년, 2년 이런 거 합쳐가지고 20년 동안 하루에, 매일 하루 있잖아. 하루 내가 하루에 뭐 살면은 뭐 일당 어디 저기 카페 알바든, 요즘에 일당이 세서 한 12만원 정도 주지. 어디 식당 가서 일을 하면은. 근데 20년 동안 하루에 50억이야 50억. 1억 2억 말고 50억을 20년 동안 매일매일 기부를 해왔다고. 너 저기 어디 밖에 나가서 한 100명의 사람을 붙잡고 한 5천원 정도를 한 달라고 한번 해봐. 100명 중에 1명 주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 근데 빌 게이츠는 50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하루에 50억을 매일매일 기부를 해왔다고. 사실 지금 나 정도 되는 수준이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감이 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어떤 경우든지 돈을 무한하다고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데 왜 나는 왜 못해? 빌 게이츠도 똑같은 사람 아닌가? 빌 게이츠 똑같이 가운데 다리 하나 붙어있고, 빌 게이츠가 갑자기 가운데 다리가 뭐 9개, 10개, 11개짜리는 아닐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가운데 다리가 11개여가지고 뭐 11명의 여자를 임신시켰다, 이런 얘기를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맞잖아. 근데 나도 똑같아. 똑같이 가운데 다리 하나에 그 옆에 2개 달려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똑같이 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근데 왜? 나는 조금 뜬금없는 얘기지만 한번 들어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뭐 사회적으로 그 시절에는 조금 더 성공하기 쉬운 시절이었다는 둥, 어쩐다 뭐 이런 식으로 개빡다구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난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 아니, 그렇게 돈을 벌기 쉬운 시대였는데 왜 니들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에 집 한 채 없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의지하고 자빠졌고, 왜 니들의 할아버지는 그렇게 돈 벌기 쉬운 시대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빌 게이츠 친구랑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하지 그랬어? 그런 개뼈 닦고 와서 소리 하지마. 똑같이 빌 게이츠와 같은 옆집에 살았던 하버드 동문들도 개 거지가 된 사람이 있고, 이거 말 그대로 사회적인 시대나 이런 건 다 필요가 없고, 스스로의 강함이나 스스로의 우주나 본인 스스로의 인생은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거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란 거지. 지금 나하고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컸던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전에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 록펠러 있지. 그 락커펠러 있잖아. 락커펠러. 제대로 따지면은 락커펠러지만 뭐 록펠러라고 얘기를 할게. 좀 더 알아듣기 쉬우니까 그게. 록펠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동업자가 있었거든. 근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록펠러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사업가, 최고의 돈을 벌기를 원했었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 같은 동업자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부자가만 되기를 원했던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시절에 거의 완전, 그 시절에는 사실 대가 한 2대, 3대, 2대, 3대 이 정도로 더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이란 얘기지. 그 시절에 록펠러가 17억, 18억이라는 돈을 주고 그 동업자에게 전체 사업권을 가지고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젠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유 회사를 차리면서 전국적으로, 말 그대로 미국 전역으로 자신의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그 정도의 부를 일구게 된 거거든. 그 봐봐. 아니 말 저도 못 먹어. 씨발. 아니 솔직히 록펠러 정도면은 그냥 옆에 붙어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부, 말 그대로 소위 얘기하는 제너레이션 부 있지. 난 그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부를 진짜 전 세대가 몇 대가 써도 못 쓸 그 정도의 부를 그 시절에 록펠러가 죽었을 때, 그때 록펠러가 남기고 한 재산이 가치적으로 봤을 때 500조라고 하거든. 500조야 500조. 지금 뭐 전 세계 1등 부자의 재산이 260조 270조 얘기하는데 500조라고. 그 시절에 또 500조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록펠러의 동업자 새끼는 자신의 우주, 자신의 뭐 근래 그 사람 자체가 뭐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부의 높낮이 측면에서는 정확하지. 록펠러라는 사람이 옆에 붙어만 있었더라 하더라도 자신은 어마어마한 그 500조 중에 소위 까놓고 얘기해서 절반은 자기 거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얘기할게. 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그릇에 기반을 하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그릇에 기반을 해. 아무리 돈을 갖다 주려고 이 우주에서 노력을 해도 자신의 생각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평생 빈자로 살 수밖에 없고, 아무리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주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그냥 우주의 섭리가 그냥 그래. 그냥 차라리 그냥 받아들여. 그냥 내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더 낫다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네, 오늘은 빌 게이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죠. 지금이야 뭐 아이폰도 많이 보고 지금이야 갤럭시 폰도 많이 본다 하지만 조그만 10년 전만 가더라도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현재도 컴퓨터를 쓰죠. 그리고 컴퓨터의 가장 대중적인, 가장 대중화된 운영체제는 아직까지도 윈도우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부자의 그릇이나 자신의 생각의 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